이번 시간에는 진흥왕 때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마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신라 최초의 해외 유학 승려로서 각덕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깍자하고 큰 덕자를 쓴 분인데, 이분이 유학을 하는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많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 혹은 더 발길을 넓혀서 인도까지 유학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을 때, 불교라고 부르는 나라의 선진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 나라는, 인도는 불교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고, 중국은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그 불교를 현란하게 펼친 그런 나라고, 또 중국은 땅이 넓고 인물이 많다가 보니까 불교의 스님네들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뛰어난 고승대덕들이 많으니까, 좁은 그 변방의 반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진의 문화를 습득하고 중국의 뛰어난 불교를 배우고 싶은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최초로 그 선봉에 섰고, 그 이 뒤를 많은 분들이 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시 신라에서 중국 유학을 갔을 때 어떤 루트를 따랐을까 하는 점인데, 우선은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로를 통하는 길이 있지만은 그것은 백제, 고구려 양쪽에 다 막혀져 있습니다. 신라는 남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백제나 고구려는 신라보다 훨씬 수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과 교통하는 항로가 열려져 있는 데는 어디냐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황해바다, 그러니까 황해바다로 배를 띄우는 우리나라의 지점은 두세 군데 정도 있었어요. 우선은 당진이라고 부르는 서산 부근에 있는 충남의 항구, 그리고 강화 앞바다, 이곳에서 배를 띄우면은 그 배가 중국의 칭다오, 청도라든지 옌타이, 연태라든지 여기에 도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낙양까지 혹은 서안까지 걸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루트는 뭐냐 하면은 남해를 관통해서 흑산도 부근에서 곧바로 중국의 남경으로, 난징으로 건너가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동국대학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실제로 뗏목선을 타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탐험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풍이 제일 좋을 때에 뗏목을 타고 이제 그 항해를 해서, 돛과 뗏목밖에는 없고,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발동이 있는 그런 그 동력선이 있을 까닭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그 의심이 가는 부분은, 그 당시에 험난하게 그 중국 유학을 갔을 때 그럼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 그 당시 중국에 호텔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고, 그러면 길에서 자는 수밖에 없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이 유학생들이 버텨냈을까? 그것도 원효나 의상대사가 중국 갔을 때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략 경주에서부터 출발해서 육로로는 어떻게 가고 해로로는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을 요령을 하고 맺고 난 다음에,
그 일대 자기가 거쳐서 가야 될 길목길목에 수소문을 해서 아는 사람을 다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서찰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 공부하러 가는 승려 아무아무개입니다. 좀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하루를 유숙하고 이틀을 유숙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제공받고 물도 제공받고 또 다음 여행 떠나는 데에도 많은 보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원효와 의상 두 분이 중국 유학을 갔을 때 고구려로 최초로 갔거든요. 육로로 가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두 분이 감옥 생활을 고구려에서 한 서너 달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서 신라 쪽으로 신원조회를 해서 이분들이 스님이고 뭐 간첩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배를 타고 건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요동성으로 바로 건너가는데, 그때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도 물론 비자 같은 것이 있었겠죠. 외국으로 넘나드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게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은 승복 걸치고 승적증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불교 국가고 우리도 불교 국가고 일본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경우에는 무사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도 이제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게 되었을 때 각덕 스님을 필두로 한 많은 고승들이 중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보고, 중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는 아무래도 당시의 수도였던 서안, 장안이죠. 그리고 측천무후가 집권했을 때 잠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측천무후가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원혼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나운 꿈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낙양에 도읍을 옮겼다는 말이 있는데, 서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데까지 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승대덕들과 함께 공부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은 신라 최초 유학생 각덕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